저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 제가 이 닉네임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제 자꾸 달라진다는 말을 자꾸 하시니까 나는 그리고 이다혜 사장님께서 항상 우리 강의 때마다 이제는 변화가 아니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변화하면서 내가 혁신을 이루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정해봤고요. 근데 지금도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막 이다혜 사장님처럼 또 우리 업라인 사장님처럼 이렇게 우리 박지현 사장님처럼 이렇게 막 얄쌍얄쌍하고 여리여리하고 이런 건 또 아니어가지고 도대체 너 이게 뭐 제품 먹고 있는 건 맞지? 이제 전 진짜 많이 예뻐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당장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전 이따가 끝날 때 좀 나오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여자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여자의 90%는 다이어트는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일 거고 요즘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다이어트에 막 목매는 사람들 특히나 또 보여지는 이미지를 가진다든지 연예인들이나 또 어딘가 이렇게 앞에 앞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요즘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몸을 원하길래 남자들은 이게 저도 이런 이제 넘어갈게요. 남자들도 이런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인터넷에 발췌한 거니까 누구의 몸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 기본적으로 평범하잖아요. 남자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길 거예요. 저와 이제 같은 이렇게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생겼을 텐데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이런 몸매를 갖고 싶어서일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앞에 근육을 원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여자는 뒤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뒤태 이렇게 생기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이런 디테일을 갖고 싶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런 디테일 갖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말랐어. 그냥 한번 가져보거나 얘기하게. 너무 말랐어. 이 얘기 한번 가져보거나 진짜 딱 열흘만이라도 이런 가져보거나 얘기하자고. 응.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평생의 어, 고민거리이자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전쟁을 진짜 평생 했거든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외삼촌이 저하고 진짜 5살 차이밖에 안 나는 외삼촌이 맨날 이 털 빠진 돼지 새끼야. 먹지 마. 막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진짜 살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 운동하면 되지. 해봤어요, 다. 그런데, 이거 쉽게 세상에 있는 거 다 해봤어. 근데 쉽게 얘기하면 단식은 해봤지만 단식원에 들어가서 해보는 거하고 지방 흡입만 안 해봤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니스티 클린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뭐 다른 다이어트 생각할 게 없죠. 뭐, 주땡땡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는 안 해봤겠죠. 왜냐면 유니스티가 탁월하니까.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런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또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요즘, 다이어트 종류 해서 쳐봤더니 요즘 요런 다이어트가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다이어트 종류 5가지가 아주 핫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덴마크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 근데 우리 예전에도 이 디톡스가 클린이라는 우리 유니스티만의 독보적인 클린이 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여기 또 맨 위에 딱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안내를 하나씩 따져볼 텐데 일단은 저탄고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뒤로 살짝 놀아놓고 덴마크 다이어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덴마크 다이어트는요, 삶을 달걀, 자몽, 블랙커피,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염분과 당분이 없이 그냥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음식은 당분도 있고 염분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익혀서 먹는 거예요. 익혀서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그래서 이 당분과 염분, 이 열량을 줄이는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요요가 우리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또 전라도 사람들은 이 음식을 좀 짜게 먹잖아요. 국물 같은 거 많이 먹고 우리 엄나희 사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국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간간한 거, 짭짤한 거.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간이 안 맞으면 먹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평생 안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먹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요요가 되게 많이 온다라는 거죠. 이 탄수화물은 적게 먹으면서 충분한 단백질은 섭취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식단이 끝난 후에도 탄수화물을 피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탄고지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보세요. 여기에 제가 식단을 퍼와서 한번 봤어요. 근데 요거를 먹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간 없이. 그냥 생으로. 근데 이게 쉬, 쉬울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계속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 보세요. 식빵에 얼마나 많은 당분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냥 우리 식빵 그냥 뜯어 먹으면 에이, 맛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잼 발라 먹고, 뭐 버터 발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이 밀가루에 이 식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에다가 설탕을 엄청 넣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당분을 줄일 수 있는 식단인지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 요거는 과일이나 채소, 달걀 중에 한 가지만 정해서 먹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봤지만 덴마크 다이어트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안 해본 거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거 어, 예전에 그 김삼순 나왔을 때 있잖아요. 김삼순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간 없는 고기만 계속 먹어요. 그럼 살 빠진다고.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전혀 저는 한 끼 먹고 아니야 그냥 간해서 먹을래 했던 다이어트고 이 원푸드 다이어트도 제가 해봤던 다이어트 중에 하나예요. 이 맨 뒤에 있는 포도 있잖아요. 포도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주구장창 먹어가지고 장염 걸려가지고 왜냐면 농약을 되게 많이 하는 게 포도거든요. 근데 그거에 뒤틀린 거죠. 이게 이 원푸드 다이어트는 과일이나 채소, 달걀 중에 한 가지만 정해서 먹는 거예요. 주로 바나나나 토마토, 사과 같은 그런 과일 같은 걸 많이 선택해서 먹는데 장점은 있어요. 메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하나 찍는 거죠. 저는 포도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만 주고 장창 먹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속할 수 없는 게 영양소 불균형 때문에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될 수 있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만 주구장창 먹었더니 이 농약이 아무리 씻는다 해도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장이 뒤틀리는 거죠. 3일째 먹는 날에 응급실 실려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원푸드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또 그리고 또 디톡스 다이어트.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해주는 다이어트. 우리한테 탁월한 클린이 있듯이. 근데 요거는 원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해독으로 인해서 노폐물 배출하고 또 신진대사가 촉진되면서 신진대사가 촉진되면서 지방 분해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이어트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원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클린이라는 유니스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레몬 디톡스, 장 청소 디톡스 이런 거 하면 되잖아. 그리고 클렌즈 주스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특히나 레몬 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위장병이 생기기 쉬워 산이 많아서. 그리고 장 청소를 잘못하게 되면 장 천공 같은 질병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게 클린즈 주스예요. 근데 저도 이것도 해봤잖아요. 이 클린즈 주스는 대부분 다 얼려서 와요. 제가 이제 집에서도 해 먹어봤지만 너무 귀찮아서 왜냐면 세 가지는 삶고 세 가지는 생걸로 해서 갈아서 섞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속하게 매일 삶고 가려고 손질하고
채소나 야채 같은 건 금방 또 상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 먹었죠. 그랬더니, 음, 일주일에 20만 원씩 석 달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까지 좋아. 일주일에 20만 원이니까. 그런데 요거를 하루 첫날 거 빼놓고는 다 얼리라고 해요. 그럼 무슨 영양소가 제대로 남아있겠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별로 그냥 밥을 안 먹으니까 속은 편하고, 근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제가 여기 와서, 유니스티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얼려서 오면 영양소가 다,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 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물단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만 먹어서 그냥 그 동영상에 어떤 동영상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 보면 죽이지 않으려고 물과 소금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균형 잡힌 영양이 풍부한 디톡스를 잘 선택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하시면은 다음에 또 제가 뭐 클린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보겠고요. 또 간헐적 다이어트. 주로 이 간헐적 다이어트 제가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가 유니스틱 클린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해볼 뭐 그런 건 없었지만 근데 유니스틱 클린 하면서 반은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자, 주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24시간 굶어야 돼요. 일단 이걸 정확히 간헐적 단식만 딱 했을 때는. 왜냐면 속을 비워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를 아침을 거르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언니 우리 간헐적 단식 하잖아. 우리 신랑이랑 나랑. 되게 쉬워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기 시작해서 12시까지 먹어. 그리고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6시간 아니야?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조금 늦게 좀 일찍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굶지 먹어서 16시간 지키는데 언니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24시간 굶어야 되고 아침 좀 이렇게 먹고 나서 12시 먹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못 해줬던 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클린으로 안내해가지고 남편이 클린했던 사례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시까지, 저녁 6시,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아침을 거르고 12시쯤에 점심을 먹어서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24시간을 이틀 정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죠.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틀은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물만 먹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이게 폭식의 위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나게 먹는다고 언니 배불러서 힘들어. 이럴 정도로 정말 폭식의 위험에 있고요. 세포가 굶주리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세포가 굶주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뭔가 아주 작은 걸 먹어도 이 작은 거를 가려내서 내가 필요한 영양소만 내 세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세포가 굶주리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 세포에 다 저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포 굶주림 현상 때문에 이게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식단 한번 보세요. 이 간헐적 단식 식단이거든요. 일식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래 단시간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탄고지 다이어트 제가 지금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뺐잖아요.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고탄저지 아니고 저탄고지.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줌으로써 기존의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방을 태워줌으로써 발생하는 케톤이 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의 근육 같은 것도 채워지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는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거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발췌한 거거든요. 이 식단 한번 보시면 식단 완전 화려하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먹고
신나게 먹었던 거예요. 저는 고기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장점은 섭취 후에 빠르게 연소되는 탄수화물에 비해서 지방과 단백질은 좀 더 느리게 연소가 되기 때문에 허기짐이 늦게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저탄고지 처음 할 때 이틀 정도는 힘들 거다라고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먹던 거를 좀 줄이고 안 먹기 때문에 뭔가 헛헛한 느낌, 탄수화물이 비어지는 느낌, 이걸 배고픔, 허기짐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허기짐이 있는데 이틀 정도 참고 나면 이 지방과 단백질이 연소되면서 좀 허기짐이 늦게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되세요. 저도 하루 이틀 정도는 배가 고프다가 나중에 되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어, 아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일반식이 아니라 탄수화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식으로 이 삼시세끼를 요 왼쪽에 있는 식단으로 다 드셔주시게 되면 영양 불균형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떤 게 유니스티에서 아주 탁월하게 추천하고 있는 이 저탄고지 식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던 살 찌는 것과 살 안 찌는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전에 저 그런 똥통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저는 반찬을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우리 온라인 사장님도 반찬 좋아하시는데 저도 못지않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당에 가면은 그냥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알바하시는 분들이 다 드시고 얘기하세요. 아니요, 먼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피하면 무릅쓰고, 왜냐면 심부름 할 거 고생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창피하게 좀 나니까 그냥 많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얼마나 드릴까요? 얘기해도 아니 그냥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뚱뚱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 외삼촌 5살 차이 나는 외삼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털 빠진 돼지 새끼라고 했던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죠. 반찬 많이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밥이 살 안 찌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은 그러니까 살찌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저탄고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 밥이 더 살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 절대 아니라고. 지방은 보세요, 한번. 오랫동안 다이어트의 적으로 취급되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엔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방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자동차의 연료가 당류랑 휘발유 두 가지가 있듯이 우리 몸의 주 연료도 탄수화물과 지방 두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단백질은 비상연료의 개념이고요. 자동차의 경우엔 공장에서부터 경유차나 휘발유차가 정해져 나오지만 우리 몸은 어떤 영양소를 주로 먹느냐에 따라 경유차가 될 수도 있고 휘발유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위주로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몸이 돼요. 이때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지방은 연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탄수화물도 대부분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돼요. 즉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찌기 쉬운 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몸으로 변하게 돼요. 이때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뿐만 아니라 뱃살이랑 허벅지살에 있는 지방들도 똑같이 연료로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탄수화물과 지방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오로지 에너지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만큼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의 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돼요.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와 근육에서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에너지 외에도 우리 몸에서 수행하는 역할들이 많은데요. 먼저 피부를 비롯한 모든 세포막과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들이 바로 지방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지방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고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뇌 발달과 시각 기능을 유지하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혈관의 염증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특히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지방의 섭취를 반드시 늘리셔야 됩니다.
그럼 지방의 섭취를 늘리라고 했잖아요. 저희 외삼촌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정말 모르는 지식이었네요. 모르는 지식. 요걸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가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잘 먹으니까 살찌는 거였지만, 나중에 가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체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엄라인 사장님 저 처음 봤을 때, 사장님은 저보다 많이 안 먹는데 왜 그러지? 왜 많이 안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제 제가 유니스티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실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보다 더 먹냐, 더 먹어? 그래서 제가 그 당당하게 얘기해서, 그래도 살은 더 안 찌잖아. 점점 더 빠지는데. 그래서, 아이고, 밥 먹느라고 돈 쓰고, 제품 먹느라고 돈 쓰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먹는 즐거움이 엄청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벌어서 많이 먹으려고요. 그게 저의 유니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러면 비만의 원인을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과다가 되면 혈당이 상승을 한대요. 그러면 인슐린이 상승을 하면서 세포인트, 체중 설정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 단백질이 과다가 됐을 때는 포도당이 신생 합성을 하면서 인크레틴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또 혈당이 상승하고 또 인슐린이 또 상승하고 그래서 체중 설정점, 세포인트가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몸무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살이 자꾸 찌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장누수증, 장누수증이 있으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슐린이 상승하고 체중 설정점이 높아지면서 살이 찐다는 거고요. 또 과일. 저 어렸을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야, 과일 먹어. 과일은 살 안 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과당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상승되고 또 체중 설정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이 수면 부족이나 만성 스트레스로 시달리게 되면 코티솔이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돌아가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인슐린 상승되고 또 셋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비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 탄수화물이라든지 과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우리가 살찌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아까 지방을 많이 먹어주라고 했는데 어떠한 지방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거 보세요. 아까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탄수화물을 유도를 하고 여분의 당분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자꾸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자꾸 탄수화물이 땡기고 자꾸 살이 찌면서 더 탄수화물이 또 땡기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수치는 낮게 유지를 하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아까 보셨죠? 이 내가 먹은 지방뿐만 아니라 내 체내에 있던 지방까지도 같이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화장할 때 이 화장이 기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어떻게 지울 때 어떻게 깨끗하게 지우나요? 오일로 지웠을 때 엄청 깨끗하게 지워지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 안에 있던 지방을 먹어줌으로써 그 먹어있는 지방이 같이 연소하면서 나간다고,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떤 지방을 먹어야 할까요? 이게 저탄고지인데, 우리가 먹는 지방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상온에서 액체로 되어 있는 것들.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에는 아몬드라든지 등푸른 생선, 연어 등에 주로 들어있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 장기 주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복부 지방이라든지 당뇨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오메가3, 연어 같은데. 근데 이 오메가6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염증 유발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6를 꼭 챙겨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오메가6와 오메가9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챙겨서 더 먹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포화 지방산. 우리가 가장 눈이 막 돌아가지 않나요? 저는 이 고기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육류, 유제품, 계란, 코코넛 오일. 포화 지방은 버터와 돼지 기름, 붉은 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 이 포화 지방산 중에 유일하게 식물성인 게 코코넛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동물성 지방은 면역력과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거든요. 반면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심혈관질이라든지 고지혈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적절하게 먹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좋아한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고기는 우리 항상 늘 자연 속에서 먹는, 자연에서 먹는 먹이를 먹고 자란 고기들이 좋은 고기이고요. 나쁜 고기들은 공장 사육, 곡물 사료.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가둬놓고 우리 안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되게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수요량은 많아요. 근데 잘 막 병들기도 하고 잘 크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먹는 것만큼 다 크지 않기 때문에 성장 촉진제 넣고 또 막 누구요? 그 항생제 같은 것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고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여기 보면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을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 보면 제가 그 돼지고기 중에서 이 핀란드산이 되게 좋다라고 해요. 자연 방목하고 했더라는 거. 그리고 또 스페인의 이베리코 뭐 이런 것들 먹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먹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수입이라고 전 다 나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거가 오히려 성장 촉진제, 항생제 투과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유, 치즈, 버터. 우리는 항상 이거 기름이라서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건강한 우유, 건강한 치즈, 건강한 버터를 먹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외국에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걸로 먹었을 때는 서울우유, 프레시버터. 저도 요거 사다 놓고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쓰기 편하게 아이들한테 그냥 뭐 기름으로 뭐 토스트 같은 거 해줄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려고 이런 것들로 해서 주고 있답니다. 그거 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먹는 지방의 3종류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트랜스 지방이에요. 근데 요거는 가공된 거, 버터가 가공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마가린이라든지 또 요게 막 우리가 기름을 오래 뭐 치킨이나 뭐 치킨집이나 이런 데 가면 오래 튀기기도 하고 여러 번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게 변형되기 때문에 이게 트랜스 지방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 안 먹으면 그 물론 그분들이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한테 장사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걸 한 번 쓰고 버리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또 향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마가린 같은 거 또 가공 버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진짜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과자. 제가 예전에 과자를 잘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웃으시잖아요. 우리 엄나인 사장님 따라다니면서 과자가 어찌나 이렇게 맛있었을까? 응. 그럼 전 또 원래가 또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고기는 참겠는데 라면은 또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참 죄송하지만 이 저탄고점에서 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청양고추를 듬뿍 넣은 라면을 먹으면 아주 입맛과 입이 깔끔해지면서 속이 개운해져요. 저의 특징인데 저희 엄란 사장님이 또 요 근래에 또 이런 맛을 또 아셨더라고요. 또 군침이 자꾸 넘어. 그리고 또 이런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 아이스크림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빵, 도넛. 저 예전에
이 학원에서 근무할 때 이 빵이요.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애기 잘 부탁한다고 학원이니까 지금은 뭐 학교에 뭐 이런 데 못 가져가지만 학원에는 또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럼 선생님들 드셔야 되니까 잘라놔요. 근데 저 사실 거들떠도 안 봤었거든요. 그냥 사왔으니까 어머님 보시나 봐서 너무 맛있어요. 한 입이나 두 입 먹고 말았는데 지금은 빵집 가서 찾게 되더라고요. 공룡 알빵, 마늘 스틱 막 이런 걸 찾게 되는 그런 우리 업라인 사장님 같이 다니면 꼭 그렇게 돼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해요. 유니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케이크, 초콜릿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맛있는 음식들은 이 트랜스 지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자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감자튀김이 계속 튀김을 같은 기름에서 튀기기 때문에 이 변형된 지방,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은 몸에서 분해가 어렵기도 하고 배출도 잘 안 되고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이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으로 이 트랜스 지방이 꼽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말 먹지 말아야 되는 지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맛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떤 동영상 보면은 맛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 동감이에요. 진짜 맛있거든요. 내가 한 음식보다 더 맛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런 지방보다는 건강한 지방을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블랙리스트. 그러면 전문가들이 권하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럼 건강한 지방을 하나 추천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전에 포화 지방에서 나왔던 이 코코넛 오일.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지방 MCT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MCT 오일 중에서도 이 코코넛 오일이 가장 좋은 MCT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돼서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미 MCT 오일이 어떻게 좋냐면 장 건강, 체중 저하, 면역 증가, 염증 완화, 뇌 기능 건강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코코넛 오일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예전에 저 생각이 나요. 우리 유니티 이 MCT 오일 된 그 LC 베이스랑 이 저탄고지가 나오기 전에 저희 클린을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클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모가 TV에서 이 오일이 좋다라고 코코넛 오일이 좋다라고 보셨던가 봐요. 그래서 야 외국에 사는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야 가가 보내왔다고. 너 이거 매일 아침에 한 숟가락씩 먹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먹게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게 지방이 좋다라는 것도 생각도 못 했었던 터이기도 하고, 이 MCT 오일이 내가 보지 않았는데, 유니시티에서 이 MCT 오일 좋다고 얘기 아직 안 했는데, 이런 생각에 못 먹게 하기도 했었고, 그냥 엄마, 제가 자꾸 클린할 때는 먹지 마. 클린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 끝나고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찰나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클린을 계속 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서 외국에서 오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게 날짜가 막 가까워온 거죠. 그래서 엄마 그냥 발라, 발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MCT 오일이 정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지방이었다라는 거죠. 모르면. 그런데 이 우리 제품에 이 마테에다가 코코넛 오일, MCT 오일을 합해져서 이 유니마테 퓨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 마트에서 얼마나 좋았나요? 지금은 이게 레몬 진저로 이렇게 딱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물론 이 유니마테가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근데 한 번 맛들린 사람들은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는 고기 먹고 나서 이걸 먹어주잖아요. 사이다 콜라 먹는 사람 왜 먹는지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개운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MCT 오일을 넣어줘서 코코넛 오일을 넣어줘서 연소가 될 수 있도록 해준 제품입니다. 그럼 여기 일단 이 마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마테 성분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 중요한 이 클로로겐산은 인슐린을 낮춰주는 효과를 해요.
그리고 지방 합성을 억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린할 때 저희 업라인 사장님이 이 클린에 이 유니마테를 쫙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저 처음에 먹을 때는 제가 호불호가 갈린다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먹을 때, 정말 우리 제품 너무 맛있게 막 잘 먹고 있었어요. 뭐 아침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점심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 리네런지 진짜 끝내주게 맛있잖아요. 먹고, 점심에, 슬림? 걸쭉하긴 해도 나 괜찮아. 상큼하고 괜찮은데? 먹고. 그리고 밥 신나게 점심밥 먹고, 클린하면서, 요거를 딱 먹었는데, 헐!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제가 전화해서, 이거 맛이 이상해요.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참고 드셔보세요. 괜찮아져요. 근데 진짜 참고 먹으니까 너무 매니아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넣어줬나? 여기 다른 사람 클린은 이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한테 왜 넣어줬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지방을 합성을 억제해주면서 지방을 24%나 더 태워준다는 거예요. 많이 뚱뚱하게 했었던가 봐요. 100kg니까. 그리고 당뇨를 안 오게끔 억제를 시켜주는 거고, 항산화, 그리고 항염 작용까지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를 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또 항암 작용. 암 속에 있는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어느 한 부분이 안 좋아지면 거기로 암세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몸속에 암세포를 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지방을 태워주는 효과 때문에 다이어트의 효과를 주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주고, 몸속의 혈당을 낮춰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마테를 그리고 중요한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있냐면, 커피에 60배. 커피에도 클로로겐산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녹차에는 100배나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남미 사람들이 아주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니마트에 코코넛 오일을 더해서 유니마트 퓨얼이 나왔는데요. 클로로겐산, 지방 분해도 되고 인슐린 조절도 되면서 식후 혈당 상승도 억제해주면서 가장 좋은 천연 MCT 오일인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가 정말 먹고 나면 1시간 후에 케톤이 60%나 상승하고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면서 뇌 활성도도 높아지고 근육량은 증가해주고 지방 분해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료로 사용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LC 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좋았던 아까 제가 맛있다고 했던 린 컴플리트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연료인 MCT 오일을 넣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소가 되는 LC 베이스인데요. 하나씩. 그럼 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되죠. 린에다가 MCT 오일인 코코넛 오일을 넣어줬으니까 볼게요. 요거는 체중 조절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100% 유청 단백으로 되어 있고 빠른 흡수와 인체 내 영양 공급을 해주는데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천연 MCT 오일을 넣어줬기 때문에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최고의 단백질 섭취와 동시에 최고의 지방 또한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탄고지 라이프가 되는 거죠. 제가 맛도 좋잖아요. 이게 자꾸 먹으면 짭짭거리게 돼요. 아세요? 이게 달짝지근한 향이 올라와서 먹고 나면 이런 더 먹고 싶은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 맛도 있으면서 그 단백질 그냥 맛으로 먹나 몸에 좋으니까 먹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갖다 주면은 이런 맛, 왜 우리 맛있을 때 나는 소리잖아요. 짭짭 소리. 괜히 다 먹었는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짭짭거리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 물병에 이렇게 남거든요. 그거 흔들어서 또 먹어요. 짭짭거리면서.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 또한도 먹었을 때 인슐린을 낮게
해주고 낮아진 인슐린을 계속 낮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연료로 쓰면서 지방이 더 많이 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소비자 전달을 할 때 일부러 점심시간 맞춰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밥을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언니, 나 지금, 언니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미리 해보고 있었어. 하면서 요거를, 나 점심에 이거 먹어야 되니까 우리 같이 나눠 먹자 해가지고 하나 타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야, 이렇게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다이어트 식품들은 맛이 없던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맛있게 잘 둘이서 하나하고 나눠 먹으니까 엄청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탄고지 7일 프로그램이에요. 요거 이렇게 두 개 단백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물을 섞어서 물에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또 점심에 요걸 섞어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요 이 LCBS 따로 먹는 것도 맛있고 이 에너지 따로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LCBS 따로 먹고 에너지와 저는 논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이 에너지와 논이를 같이 섞어서 먹어요. 그러면 LC 베이스 먹고 200에 타서 먹고 나서 짭짭거리면서 하면서 이 헹궈서 한 번 더 먹고 논이와 에너지를 섞어서 350에 타서 먹어요. 그리고 활력도 더 나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죠. 내 취향대로.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은 딱 LC 베이스를 먹고 난 이후에 바로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탄수화물 섭취가 이 에너지에도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공복 시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마이바이옴 팩에다가 요 라이와이버를 타서 물에 섞어서 드셔주세요. 근데 어떤 우리 업라인 사장님이신 이다희 사장님은 이게 맛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참고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라이와이버 먹었을 때보다 더 상큼하면서 이게 뭐라고 그러게 이게 왜 라이와이버만 탔을 때는 알갱이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게 금방 굳어버리니까. 근데 이 세븐과 같이 탔을 때는 알갱이가 잡히지 않아요. 착착착 흔들었을 때 아주 목 넘김 부드럽고 상큼하게 들어가거든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만의 팁인데 탈 때 물에다가 라이와이버 먼저 넣지 마시고 세븐 먼저 넣으세요. 세븐 먼저 넣고 유산균 먼저 넣고 그 세븐이 물에 막을 딱 지어줬을 때 라이와이버를 넣으면은 이게 알갱이 뭉치는 게 없어져요. 흔들었을 때 아주 부드러운 진한 국물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공복 시간. 최소 4시간 공복, 4시간 공복, 12시간 공복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이 밥 먹는 시간, 저녁 식사가 가장 그래서 중요한데요. 저는 좀 빨리 저녁을 먹으라고 했어요. 저도 그랬고. 5시에서 6시 사이면,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6시 와서 6시 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니네 형부가 와서 이렇게, 6시에 오니까 6시에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7시 안에는 다 끝내. 아침 7시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이야, 최소한. 소화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1시간 안에 다 소화 안 되거든요. 밥 먹고 바로 소화 안 되잖아요. 12시간 공복 시간을 지키려면 최소한 7시 안에는 뭔가를 다 먹고 소화를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6시 반 안에 7시 안에는 7시 뒤에는 뭐 먹지 마. 물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복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비자들과 처음에 이 저탄고지 7일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저는 먼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고는 싶었으나 저희 소비자들과 함께 이렇게 장클린을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왔죠. 인 언니가 왔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새로 나온 게 있는데 흘린 거예요. 사실은 이 언니를 보라고 한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한테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진짜 살 엄청 쪘으니까. 라는 의미에서 언니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유니스트에서 이 프로그램, 우리 그룹에서 이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이 프로그램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 다른 분들은, 막, 어떤 분들 3kg 빠지고, 어떤 분들은 7kg 빠지고 난리가 아니더라. 근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 그 소비자분들하고 지금 장클린 하고 있느라고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느라고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정작 제가 들으라고 했던 사람은 듣지 않더라고요. 듣지 않고, 얼마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어때? 나도 해볼까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하면 기본 3kg 빠진다더라고. 잘 받는 사람은 5kg? 뭐 7kg 빠진 사람도 있더라. 근데 난 아직 소비자들이랑 장클리는 아직 안 끝나가지고 시작 못 하고 있어. 하고 싶은데. 나도 해보고 싶어서 봄이라 뱃살 좀 빼볼까 하고. 그래서, 그래? 뭐 언니 시작하면 나도 같이 해봐야겠다. 입맛에 측정하고 시작해야 돼. 체지방 위주로 빠진다니까. 왜냐면 제가 우리 업라인 사장님한테 이거 막 강의 막 이렇게 들을 때 막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강의 들으면서. 언니 시작하면 나도 같이 해봐야겠다. 네, 체지방 위주로 빠진다고 하니까 측정해서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네,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가다가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 이제 애기 이제 진료 받는 병원에 가면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애들도 같이 놀으라고. 근데 애기가 가면서 멀미해가지고 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 미안해. 내가 오늘 못 갈 것 같아. 내가 다음 주에 올게 하고서는 가는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갈까? 막 이렇게 문자가 오면서 내가 이번 주에 잠깐 가려고 하는데 너 시간 되지? 1시간이면 되잖아.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왜 언니? 그랬더니 나 그냥 그거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3월 달부터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얘기해놓고 그래서 언니 그러면 내가 그래 그때 와. 그러면 내가 주말에 시간 오후에 빼놓고 있을 테니까 와. 근데 또 미안해. 시댁 가야 되니까 못 가. 그럼 언니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그래서 꼭 올 거지? 막 이렇게 문자가 왔었던 찰나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전달했던 됐던 터였고요. 이게 소비자들은 이제 장클리 한 달을 제가 못 채웠잖아요. 미안하지만 같이 이제 사진 올려서 같이 하기 시작을 했죠. 같이 이제 장클린 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장을 클린 하시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이 독려하는 마음에서 끊기지 말라고 이렇게 같이 저탄고지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네, 지금은 이분이 그 저탄고지가 끝났어요. 원래 어제로 해서 딱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전화를 했죠. 언니, 내가 가서 인바디 체크해 줄게. 그래서 미안해, 내가 잘 못 지켰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한테 잘 지킨다고 약속했잖아. 잘 지키고 있다면서. 그랬더니 주말에 급한 약속이 생겨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첫날에는 처음 약속 잡혔을 때는 3일 동안은 정말 잘 지켰어요. 잘 지켜서 처음에는 이틀은 정말 배고파서 조금 짜증났었는데 3일째 되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잘 지켜가지고 잘 지킬 줄 알았더니 했더니 약속이 급하게 생겨가지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잖아, 나나 이거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같이 먹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같이 먹었었는데 네가 이 LC 베이스에는 소고기 5근 하는 영양분이 들어있다는 말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약속했을 때는 그거 안 먹고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언니, 내가 약속 다 정리되면은 다시 한번 더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왜 못 지켰잖아. 그랬더니 몸은 너무 가뿐해. 그냥 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것 같아. 내가 체중계에 올라가서 봤을 때는 체중은 안 줄었는데 3일 해놓고 무슨 체중 줄기를 바래.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몸은 너무 가뿐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분도 암 투병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제가 클린을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3개월 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7일짜리잖아요. 7일 동안 딱 하는 거잖아요. 3일 해놓고서는 몸이 가뿐하대. 왜냐면 식이섬유를 계속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제품 또 마테피얼이랑 단백질 먹죠? 점심에 밥 먹죠? 저녁에 또 식이섬유 먹어주니까 몸이 가뿐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딱 마음 먹고 일주일 약속 딱 안 하고 제대로 해봐야 되나 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있다가 와, 제사 끝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효과를 빨리 봐서, 어,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좀, 사례라도 한마디 해주는 그런 걸 꿈꾸고 있답니다. 음. 저의 식단들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먹었던 것도 있고 옛날에 먹었던 것도 있어요. 사진을 제가 안 찍었다고 했잖아요. 첫날에 저탄고지 시작했으니 삶은 고기를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수육을 먹었어요. 근데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원래 탄수화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너무 탄수화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안 먹던 과자를 뜯어가지고 한 봉지 다 먹었잖아요, 제가. 허니 버터칩. 그래서 우리 신랑이 탄수화물 안 먹어야 된다며 과자 먹고 있냐? 그래서 너무 땡겨가지고 힘드네 이랬더니 먹어라 먹어. 그거 소화제 먹으면 되지. 엔지겐 좋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만 위만 안 좋다고 하면 엔지겐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엔지겐 먹으면 되지. 그래서 엔지겐 먹고 이렇게 먹고 두 번째 날에는 뭐 대패 삼겹살 막 이런 거 있잖아. 냉동 삼겹살 집에서 먹는 거예요. 또 마침 우리 그 저 거래하는 정육점이 이 냉동 삼겹살 해주는 정육점이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팩으로 해서 몽땅 사와가지고 계속 밤이면 밤마다 저녁 식단에 계속 대패 삼겹살을 먹었던 차였거든요. 저희 신랑은 엄청 좋아했죠. 고기 대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뭐 이쪽에 엄나인 사장님 계시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 계시고 저 있고 이 고기를 먹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어, 이렇게 고기를 찾아서 먹는 사람이었고, 요거는 계란말이거든요. 근데 계란 사진 찍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김치 계란말이를 했거든요. 이 김치 안에다 넣고 하면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근데 계란, 달걀찜, 달걀탕, 요런 걸 되게 많이 해 먹었던 것 같아요. 계란 스크럼블 같은 거 많이 해 먹고, 또 이 계란, 이게 김치 넣고 이렇게 해 먹는 것도 많이 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고 나니까, 어, 일주일? 좀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일주일 딱 하고 나니까, 어, 그, 소비자 달라고 먼저 했던 분한테 가려면 한 월요일까지는 해야 될 텐데, 일요일까지는 해야 될 텐데, 그래, 못해도, 그래야 최적의 몸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열흘을 딱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 가뿐한 거예요. 그래서 2kg 줄었더라고요. 체지방 딱 7일째 되는 날에 7일째 되는 날에 쟀을 때 2kg가 줄었고 지금은 재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내 몸도 가뿐해지고 기분이 또 저희 엄마가 야 뱃살 들어간다 너 진짜 뭐 한다더만 하는가 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엄마를 만났는데 제가 김치를 조금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김치가 하나 떨어져서 그래서 배 들어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탄고지 했잖아 내가 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해야 되겠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방법을 어, 했어요. 근데 꾸준히 하려면 계속 먹는 게 나는 먹는 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식구들이랑 근데 교회 밥 막 물론 여전도회마다 다르겠지만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교회 밥은 그냥 단촐해요. 그러나 다 같이 먹는 우리 식구들이 같이 먹는 우리 함께 하는 예배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먹는 게 그 밥이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탄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은 치팅데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일단 저탄고지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까지 한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PMC가 있으니까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이 PMC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치팅데이를 금, 토, 일, 3일을 해야 되나? 나 거기 가서 꼭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는 것보다 다 같이 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 나 또 거기 가가지고 뭔 준비해가지고 라면이라도 사들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치팅데이를 매주 계속
6일 동안 저탄고지에 일요일날 치팅데이. 이렇게 하고 나면 PMC 있는 그 주에는 미리 공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주 한 주만 더 참자. 그 주 한 주만 더 참아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해서 11일 동안 하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목요일까지 11일 동안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우리 또 이렇게 세미나 가면 또 우리 사장님들이 딱 얼굴 보고서 어머 사장님 뭐 했어 왜 이렇게 이뻐졌어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들어야지. 요 근래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 살 많이 빠지셨네요. 그냥 왠지 인사치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가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자신 있게 저딴 거지요.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11일 동안 저탄고지를 하고 금, 토, 일, 치팅데이를 3일 동안 하겠다는 거 나의 보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저탄고지를 이어가려고 육가공 집에 도매로 저희 이용하는 집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예전에 저희 엄마 장사할 때 이용했던 그 집 가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사왔어요. 판으로 보이시죠? 판으로 사서 다 잘라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계란도 이렇게 판으로 2판씩 사실 4판 샀어요. 4판 사가지고 우리 계란 구워 먹기도 하고 하려고 4판 사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정해놓고 이렇게 베란다에 쟁여놨답니다. 이렇게. 좀 더, 세월이 가면 더 예뻐지지 않을까. 사실, 클린, 살이 많이 빠져 너무 효과를 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3개월 더 하기 또 힘들잖아요. 우리는 사업도 해야 되고, 밥은 왜 이렇게, 점심밥보다 저녁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날씬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몸도 가뿐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또 엊그저께도 들었네. 오늘도 가서 들었네요. 교회에서 그거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살이 빠져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저의 동기부여가 되면서 자극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강의가 있을지 사실 진짜 몰랐어요. 저한테 시킬 줄도 몰랐고, 7일 다이어트, 다이어트 7일 프로그램 다 시킬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업라인 사장님이 이나연 사장님 꾸준히 하라고 한번 시키세요 하고 권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사진 찍어 놓을 뻔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지키게 되더라고요. 사실, 막,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이제 어디 소비자 사장님께서 내일 모여서 점심밥 드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원래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 일정이 생겨서 점심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민했어요. 어차피 금요일부터 치팅데이 들어가는데 목요일부터 치팅데이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런 생각을 하고서 카톡을 올릴까 하고 카톡을 막 쓰고 있는 찰나에 저희 업라인 사장님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이렇게 다음 주에 시간 되실 때 목요일에 저녁에 뵈실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를 싹 지워버렸지요. 제가 문자를 지우고 그래 목요일까지 내일까지 꼭 지키고 금요일날 가서 치팅데이 3일 동안 하자. 3일 동안 치팅데이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찰나였습니다. 건강해지면서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먹게 되니까 너무 좋은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또 쉽게 하는 다이어트인 것 같고, 또 배고프지 않은 다이어트인 것 같고요. 보세요. 정말 특별한 거, 특별함이에요. 저탄고지를 유지했을 때, 요걸 계속 저처럼 한 번으로 끝내면은, 물론 3kg 빠지고 5kg 빠지고 좋겠지만, 저처럼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지방을 태우는 체질로 바꿔줘서 효과 빠른 다이어트가 될 거고, 또 배부른 다이어트, 식욕 감소가 되는. 지금 사실 저 엄청 먹거든요. 근데 양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정신도 맑아지고, 또 염증 감소까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복부 지방, 아까 지방에 들어가서 지방을 태워주는, 그리고 중성지방 감소 효과에 근육도 생기는, 운동한 효과까지 생기는 저탄고지이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꾸준하게 계속 한 달, 2달 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7일 딱 프로그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해지면서, 저는
저 원래 체질이 안 빠지는 체질이거든요. 2kg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거 하시기 전에 장클팩을 하니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장클팩을 해주시면은 장이 깨끗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식단에, 저녁 식단에